잠시 후 6시에 정준이의 해시TV도 가야 돼서 원래 오후 영상을 패스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우 중요한 소식이 전해져서 간략하게 묻히지 않도록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 영상에서 백골단 김민전 씨가 어떤 식으로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도망치려고 하는지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민주당 탓하고 뿌락치 타령하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오히려 덮개답시고 사고를 더 치고 있는데요. 이걸 두고 권성동 씨의 태도도 구설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잔민전이 잠만 퍼질러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대형 사고를 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논란이 꺼지질 않고 여기저기 폭탄이 지금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한마디로 김민전 백골단 논란은 징계 사유가 아니다. 한마디로 헌법기관으로 존중을 해준다는 건데, 그러면 당장 떠오르는 게 뭡니까? 김상욱에 대해선 왜 탈당하라고 압박을 했냐? 이거는 집단적으로 지금 학폭을 하는 것처럼 아예 따돌림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걸 넘어서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그런 상황인데, 당장 이게 같은 시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권성동이 도대체 몇 개의 권성동하고 싸울 거냐? 지금 2017년 권성동하고 원만한 합의를 아직 못 봤는데 지금 이걸로도 또 권성동과의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몇 개의 권성동이 지금 싸우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로서 일단 그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선 피가 거꾸로 솟는 내용인 거죠. 왜냐? 지금 저 사람들이 보수의 탈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태극기 모독 세력들이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보수를 자처했습니까? 저들이 극단적인 우파라고 계속 불리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극도로 우매한 것들이란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고요. 아무튼 저들이 뭘 믿고 있는 거겠습니까? 저런 여론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계속 심리전, 여론전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가 실제로 오늘날 그 디지털 환경 속에서는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정보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1월 18일 토요일에 정준희 교수님하고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정보전에 대한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 뭐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고 뭐 입법도 필요하고 그거 말고도 이젠 그 문화적으로도 대응이 필요한데, 저는 여기서 문화 파트를 맡은 거고요. 국회에서는 법과 제도를 손 봐야겠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예산이 자꾸 저쪽으로 흘러가는 것, 뭐 한국 총연맹이라든지 이런 데로 흘러가는 것도 지금 주 쟁점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다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하나하나 다 뿌리를 찾아내서 전부 다 책임을 지게 하고 불필요한 예산들을 전부 다 제로로 만들어야죠. 그리고 뱉어낼 거 부당한 돈들 다 뱉어내야죠. 그렇게 갈 때까지 저는 계속 목소리를 낼 예정이고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일단 김민전의 뿌락치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당사자가 이런 말 했습니다. 아니 나는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이다. 결국 저들의 세계관대로면 국힘당이 좌파당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소리들 지금 하는 겁니까? 저 장본인이 저런 말을 하는데요. 나는 홍준표의 동의를 못해서 민주당으로 출마했던 건 사실이다. 그래서 2018년도 몇 년 전입니까? 7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내가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건 맞는데 집안부터가 지금 정통 TK 보수 우파다. 자기가 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통 TK 보수 우파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전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보는데요. 왜냐면 저들이 지금 보수 우파라는 걸 갖고 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근데 어쨌든 자기는 윤석열 검찰총장 되는 걸 보면서 딱 보자마자 야, 저 윤석열 대통령감이다 하고 그때부터 열렬히 지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 미래 이렇게 여성 청년이라면서 송준양 이름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민주당이라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활동도 이어가고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 한동훈이 장예찬, 도태우 저게 진짜 우파라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 일단 그걸 감안하더라도 저걸 다 쳐내고 좌파들을 기용하지 않았냐? 나도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들은 그냥 지금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다 좌파로 모는 거예요. 한동훈도 좌파가 됐죠. 그러니까 요거로 비판을 하는 저 송준양도 좌파가 됐죠. 그러면서 자기는 백골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오픈 카톡방 들어간 게 단데 이런 식으로 댓글에 지속적으로 뿌락치집 맞지 않냐? 저거 뿌락치 맞다. 저들이 왜 저렇게 악착같이 여론 조작을 해가면서 좌표를 찍어가고 저런 식으로 왜 악착같이 달라붙는 거겠습니까? 이게 그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백골단, 반공청년단 이게 지금 2025년에 어느 제대로 된 보수주의자가 납득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민주당 뿌락치야로 그냥 땡치려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언론에서도 이걸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윤석열 옹호하는 댓글이 늘어났나? 이거는 굳이 데이터를 세세하게 보지 않더라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거냐? 자칭 보수라는 그런 커뮤니티, 일베입니다. 일베. 쉽게 말해서 일베, D10 뭐 이런 데서 노골적으로 좌표를 찍고 유튜버가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싸운 이 신남성연대, 실제로 조만간 이제 민사소송까지 다시 들어갈 거거든요. 제가 지금 형사 재판에서는 이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 다른 중요한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후순위로 밀어놨다가 요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노골적으로 저지르고 있어서, 그리고 또 저에 대해서 최근에 언급했다는 얘기가 좀 들려와서 민사소송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또 이상한 협박이라든지 모욕을 했다는 게 나오면 바로 또 추가 고소 갑니다. 저것들은 대화와 설득이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우리들이 공을 들여가지고 노력을 하면 저들이 진심을 알아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란 건 모두가 알 텐데요. 지금 언론에서도 이런 식으로 박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령을 내리면 글이 싹 사라진다는 겁니다. 막 밑으로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베스트 댓글을 막 자기들 멋대로 좌우하면서 여론을 장악하겠다는 건데, 여론 정화방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지금 뭐 디스코드라든지 이런 데도 어마어마한데, 오마이뉴스 기자가 이거 지금 막 30여 개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 기사에 실었고요. 당연히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갑자기 튀어나와서 저러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 년 전부터 아주 극단적인 짓거리들을 온 오프라인에서 어마어마하게 해왔습니다. 이건 제가 일요일 오후 3시 라이브 방송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아무튼 이러니까 내란 남성연대다, 뭐 신내 남성연대다, 신남성연대가 아니라 신내 남성연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일베랑 정체성이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뭐하고 있냐? 라는 얘기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실제로 답답함을 느끼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저들이 와가지고 이건 심리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리전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사이버 심리전, 여론전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는 건데, 사람의 감정을 파고드는 거예요. 하지만 민주당은 저들의 말 맞다나 그렇게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요 극단적인 내란 선전하는 것들, 그리고 뭐 부정선거 관련해서 명예훼손하는 것들 싹 다 고발을 하기로 나섰는데요. 그 안에 신남성연대 배인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후속 조치들이 조만간 나올 예정인데, 그거는 제가 나오고 나면 다시 한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한마디로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파출소에도 지금 10만 명 넘게 방문을 하고 2만 건 넘게 제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뭐 고발 법적 조치하는 것도 따로 있고, 이 내용들, 이 안에 제가 평소에 몇 년 동안 눈여겨봐오던 소위 작업 세력들, 이게 정보기관, 자본, 인적 네트워크, 잼머니 막 어마어마하게 얽혀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심각성을 지금 인지를 하고 하나씩 바로잡기 위한 조치들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여론을 조성하는 조작도 있지만 여론 아예 조사를 가지고 조작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저렇게 뭐 40%선 돌파 이런 장난질을 치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데일리안 여론조사 공정 어떤 곳인지, 에스더 기도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주위에도 알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제목만 보고 혹은 베스트 댓글만 보고 주 여론이 이렇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민주당에서는 최혜병, 이 해병대원 특검법도 재추진합니다. 이재명 대표님 입장에서 이 최혜병 사건, 특히 이 박정훈 대령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이런 식으로 재판에 질질 끌려다니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분노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저들이 사람을 괴롭히는지 이걸 알기 때문에 후속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 절대로 용서해서 안 된다 라고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답답하다고요?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장례찬의 근황이 전해졌는데요.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국 의원한테 위자료 3천만 원 지급해라. 저들은 뭐 이제 뭐 공인에 대한 얘기니까 뭐 당연히 표현의 자유와 뭐 알 권리와 이런 얘기를 맨날 하는데, 장례찬 씨가 김남국 의원한테 한 짓은 너무나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이다. 이게 1심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뭐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1심에서 이겼다는 거고요. 대법원에 또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가세현 근황인데요. 조국 대표님, 아니 저들의 세계관대로면 지금 조국 대표님은 감옥에 왜 가 계시는 겁니까? 서울구치소에 왜 계신 거예요? 저들처럼 그냥 나 안 간다, 배째라, 내가 왜 가냐,
내가 안 받아들이겠다는데 어쩔 거냐? 지금 저들이 법을 엉망진창으로 지금 써먹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가뜩이나 지금 답답한 상황이 막 유지가 됐었는데 하나둘씩 지금 풀려가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건 대법원의 확정 소식이고요. 김세희, 강용석 이들이 그동안 조국 대표, 뭐 그다음에 따님 조민 씨, 정경심 교수님 이런 분들한테도 또 얼마나 악질적으로 그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들을 퍼뜨렸습니까? 그래서 이런 참교육들이 당장은 체감하기 어렵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특히 저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시작되고 내전급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